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로 사용하는 거죠. 그건 뭐 주택 숫자에도 잡히지도 않고, 뭐 아무런 규제 없이 수년 전에 이제 분양이 엄청나게 됐던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주거 수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실거주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피스텔로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페널티를 무는 거죠. 페널티를 무는데, 근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부산 해운대에 있는 더 H 스윗이라는 곳입니다. 더 H 스윗은 언제죠? 6, 7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그 전이구나. 했는데 상당히 그 아침 조식을 주면서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가지고 완판이 됐던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생숙이죠. 생숙 오피스텔인데, 이 더 H 스윗 생숙 4개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바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그럽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그 용도 변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이제 그걸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변경을 허가를 하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소방시설, 뭐 여러 가지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많은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4개 호실은, 한번 반리가 되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시설, 배연창 등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재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현대 관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피스텔 건축 요건을 충족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오피스텔 용도가 변경 승인된 곳이 없죠, 지금. 부산이 지금 여기 이 지구가 이 4가구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 전역에 지금 한 9,0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온 케이스가 돼가지고 뭐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100일쯤 남았습니다. 100일 석 달 남았죠. 9월이면 석 달 남았는데, 이게 뭐, 변경되지 않으면 이제는 뭐 완전히 과태료 물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강제 이행금, 이런 거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의문이 많고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간단합니다. 결국은 그 용도를 시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떨어진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 이 H 스윗 해운대도 돈을 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결국 그 소방법, 건축법에 맞춘 안전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허가 신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도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체 세대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 그 강화된 소방법,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거실 창문에 배연창을 설치하고, 밤마다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게 대표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가구들은 2차 2번에 걸쳐서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H 스윗은 사실 560가구입니다. 560가구인데,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이게 지금 부산에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전국 현상을 보면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락하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전국에 94,246세대입니다. 46세대인데, 그게 부산에 지금 9,865세대입니다. 65세대인데, 그 중에 4가구가 지금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통과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어도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왜냐면 이게 뭐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요건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저도 알고 있었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게 이걸 했다 하니까 좀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이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 차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생숙은 그럼 사업자 신고는 숙박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단기 임대도 가능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없습니다. 발코니,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제한이 없고 아무런 뭐 그런 제한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10월까지 이걸 제한 없던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설치, 발코니도 설치 제한하고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복합 사용, 이거 전용 출입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겁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사실은 뭐 말이 지금 뭐 부산에서 처음이라 하지만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 더 H 스윗 여기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560가구 세대 중에서 지금 6개 호실이 이제 가구가 아니니까 4개 호실이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랬는데 이건 참 한번쯤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LCD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예 지구 단위 계획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생숙을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근본적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도 그건 허가가 안 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에 들어있는 생숙은 정말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북항에도 지금 거기 몇 층입니까? 60층짜리 건물 2개 협성해서 지은 게 2개인데 그게 대부분 생숙입니다. 그것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7월 때부터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났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훨씬 이제 이 생숙보다 이 오피스텔 건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4세대가 됐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곧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한을 주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2년 연장을 해줬죠. 너무 가혹하다 이래가 해줬는데 그동안에 변경을 해라 했는데 사람들이 또 뭐 2023년도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 뭐 방치해두고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인데 이 해운대 DH 스윗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만일 이게 안 되면 이게 좀 뭐 강제이행금은 뭐 개선할 때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수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이제 부과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개선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산에 9,856실 뭐 적지도 않죠. 적지도 않은데 부산 또 전역에 지금 있지만 대부분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그 미월드 자리 거기도 지금 아파트 대신에 지금 호텔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도 지금 생숙으로 분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그 구청에 지금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그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생숙을 지을 때부터 그런 오피스텔 규정에 맞춰서 지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생숙을 분양한다 하니까 그것도 좀 대단한 배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까지 거의 용도 변경한 그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분이 처음이고 하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9,800실 만실 중에서 4세대니까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뭐 1%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참 힘든 결과를 이 주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해운대에서 이런 용도 변경 성공했냐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더 스윗 그 4세대의 그 사례를 보러 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세 10%가 강제이행금을 부여가 되니까 크죠.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팔고 나가든지 뭐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생숙이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지금 생숙이 전체 가구가 아까 8만 몇천 가구로 했는데 2년간 용도 변경된 게 전국적으로 1,000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 1.1%만 지금 용도 변경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낮은 거죠. 뭐 부산은 더 낮은 겁니다. 더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도를 넓히고 주차대수 늘리고 뭐 소방시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불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석 달 남은 이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지금 강경하게 더 이상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쯤 되면 아마 생수기 입주한 사람들은 곡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할 것 같고, 또, 석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착실히 하기 위한 더 수익 같은, 이, 오피스텔, 생수기죠.는 다 전환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내 세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바늘 구멍을 뚫었지 않습니까? 뚫었기 때문에 이게 650세대가 지금 다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좀 생수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꽉꽉 받기는 힘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조금 숨통을 돌리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입니다.